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기법과 신법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요, 오늘의 시장 요약, 그리고 신법과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고수들의 신법이 먼저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법도 없으면서 멘탈 찾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기법을 잘 갖춰야만요. 그 다음에 멘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 영상에요. 보세요. 나름대로의 시황 재료 차트 3박자를 분석하고 좀 심층적으로 분석했어요. 이게 로보티즈였거든요. 로보티즈였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이 로보티즈는요, 이번 주에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렸던 영상이에요. 나름 확신을 한다고 영상에서도 적어놨는데,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웬만하면, 나름 확신을 가진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제 나름대로의 근거. 그래서 설명을 엄청 저 열심히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한 100명 정도가 보신 것 같은데, 그분 중에 실제로 상한가까지 드셨던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제가 설명한 대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쵸? 근데 저는 상한가까지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지난주 제가 이제 여기서 막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상한가까지 먹었습니다. 사실 상한가 이후에 홀딩을 하려고 했는데 상한가 풀렸을 때 일단 던졌어요. 다 던지진 않고요. 거의 대부분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요, 일단 상한가 풀리고 나면요, 좀 더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던졌던 겁니다. 재매수를 기회를 잡았는데 재매수 기회는 안 오고 그냥 일부만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상한가까지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신법에서 오는 건가요? 저 비중 거의 한 80%까지 거의 대부분 들어갔어요. 근데 왜 제가 신법이 좋아갖고 방금처럼 상한가까지 거의 뭐 27% 수까지 볼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법이 멘탈이 가져질 수 있는 것은요, 제 기법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물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뭐 대응 방식도 제가 다 시나리오대로 적어놨잖아요. 올려드렸잖아요, 영상에. 근데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갔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신법이 생기는 거고요. 제 기법과 여러가지 뭐 시황, 재료, 그쵸, 차트, 이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신법을 가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에서 다 완벽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기법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신법이 생긴 겁니다. 비중 문제도 나중에 생기긴 하지만요. 어쨌든 비중을 떠나서, 비중도 크게 들어갔지만 이렇게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신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신법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신법은요, 이 기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법이 자기가 경험한 그 매매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적인 측면에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졌어. 그리고 원하는 흐름대로 나왔어. 그러면은 신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로보티즈를 매매를 한다고 하면서요, 설명드렸던 커멘트를 잠깐 극성패바 커멘트를 잘 보면요, 제가 로보티즈를 그날 금요일날 매매를 했지만요, 당일 7% 이상 수익권을 주면은 일단 전략 매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7% 이상 수익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오히려 보세요. 만약 오늘 급등 안 하면 다음 주에는 무조건은 아니라 10% 이상 더 크게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점도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왜 당일날 10% 이상만 주면 급등하면 던지는지, 다음 주에는 왜 10% 이상 더 크게 볼 생각인지, 이 3박자 측면에서 분석을 자세히 드렸고, 제가 마지막 코멘트 이렇게 드렸어요. 그쵸? 오늘 급등 안 하면 영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유있게 다음 주까지 전 본다고 했습니다. 보유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보티즈 분석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동안 이 로보티즈 한 종목만요, 그쵸,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나리오 짜드리고, 스윙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또 초보자들이 접근하는 그런 스윙은 어떤 방식으로, 또는 단기 매매는 어떤 방식으로, 또 종가 매매는 어떤 방식으로 로보티즈를 매매할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라면은요, 스윙 관점에서 한 62,000원 정도, 오늘 떨어졌잖아요, 6만원까지요. 62,000원부터 크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좀 크게 모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비중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쵸? 신규 매매를 한다면요, 종가 기준 71,500원 돌파할 때, 전제 조건은 로봇주 탑 1일 때,
1등주일 때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종목이 로봇주 1등으로 분명히 강한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가지 재료나 시황이나 차트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로보티지가 1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상한가까지 먹은 이유가 이거는 차트보다는 재료에 있어요. 보세요. 제가 재료를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이날요.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적어놨잖아요. 단기 테마성보다는요, 실적 기반 재료도 있고 또 글로벌 확장성이 겹친 복합 모멘텀이 있는, 복합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커멘트를 드렸잖아요. 팬방에 있다가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돌파하면 더 크게 보고,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더 크게 보고,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재료 포인트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새로운 재료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섹터 이슈도 나왔고요. 어때요? 또 새로운 재료가 개별 이슈도 나왔어요.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하면서요, 이 LG전자, AI, 그러니까 LG전자 관련된, 대기업과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로보티지라고 했습니다. 로보티지, 그쵸? 왜냐면 로보티지가 LG전자의 그 최대 2대 주주 될 거예요. 그리고 로보스타랑 로보티지가 LG전자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G전자가 이번에는 관련된 로봇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구글 피지컬 AI 프로젝트 공급사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보세요. 이 LG전자 키워드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온 거 보세요. LG전자 출신이요, 오늘 과기부 장관 후보 지명에 지명됐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LG전자 관련된 로봇주, 뭐 로보스타나 이런 로보티지, 그 중에 로보티지가 상한가를 갔잖아요. 새로운 재료잖아요. 개별 이슈도 있고 섹터 이슈도 있어요. 게다가 제가 이거는 수급주적인 측면도 갖고 있잖아요. 실적 베이스도, 그쵸?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해갖고 킴직고 리포트 보시면요, 새롭게 이게 나왔습니다. 국내 피지컬 AI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리포트까지 있어요.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쵸? 이 상한가 오늘 갔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이때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분명히 제가 프로그램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M봉, 돌파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나와버렸네요. 어째요? 나오죠? 프로그램 수급 대량요. 이 프로그램 수급 보면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일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 외국인들이 기관들은요, 특히 기관들은요, 요런 좋은 리포트 낸 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갖고 오늘 보세요. 섹터 이슈, 개별 이슈, 증권사 리포트까지 그냥 다 좋잖아요. 완벽한 그런 재료도, 제가 말한 설명에서 이제 재료 모멘텀에서도 이런 걸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바로 안착하면 다음날 갭이 클 거니까 안 던지고 있다가 상한가 풀릴 때 던졌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왜 크게 맞는지?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차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1등주였잖아요. 제가 매매할 때 로봇 1등주는 스윙 관점에서 보통 들어갔는데, 어떤 종목을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급등하면서 1등 흐름을 보인다. 그쵸? 그리고 이제 재료 체크하잖아,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재료도 좋다. 그렇다면 크게 볼 수 있다. 수익 매매에서 항상 설명드렸습니다. 그지만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다음 주 신고가 돌파, M봉 출현 가능성을 염두해보고요. 추적한 다음에 그 종목이 이제 전제 조건에서 로봇 1등주라면은요, 오늘 제가 말하는 기법들 이때 설명드렸죠? 영상에서. 그 기법들에 따라서 한번 다 접근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처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분인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한테 누구 타점을 주시더라고요. 로보티즈를 매매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한 대로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로보티즈 단기 매매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좋게 그래도 말씀해 주셔서, 이분이 이제 이 영상에서 이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설명하면서요, 확률로 비유를 해드렸고 또 로보티즈 여러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납득한다고,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납득한다고 하고요, 한번 매일매일 해보겠다고, 매수해보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수익이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쉽게 잘 설명하는데 소질이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황 재료 차트 3박자 이 분석을요, 로보티즈로 했고요. 이 로보티즈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렸고, 스윙 관점은 초보자들은 아까 62,000원 부근에서 좀 밑으로 떨어질 때 사는 게 좋고, 단기 매매자들은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부분처럼요, M봉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을 보일 때 이제 제가 원하는 기법, 단기 돌파,
눌림, 종배 다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진 않았고, 제가 오늘 일이 있어갖고, 이 종목만, 좀 산놓은 다음에요. 급등을 해갖고 던졌던 겁니다, 상한가에. 일이 있어갖고 오전에 잘 못 봤어요, 장을. 어쨌든, 로보티지가 급등할 때 로보티지 관련된 그런 이슈만 다 찾아본 다음에요. 제가 크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방금처럼, 기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멘탈일까요? 비중도 크게 들어갔는데, 멘탈이, 보통 비중 크게 들어간 종목 한 3, 4%만 올라가면 던지잖아요, 대부분이요. 멘탈 약해서. 그걸 멘탈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요. 아, 나는 비중 크게 들어간 종목은 크게 못 먹겠다. 2, 3%만 올라가면은, 멘탈이 흔들려갖고 던지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떨어지면요, 비중 100% 들어가고 떨어지면 손절도 못하고 끝까지 갖고 있잖아요. 빠르게 손절 못하고. 근데 그게 멘탈 문제일까요? 정말 멘탈 문제일까요? 고수들은요, 신법이 90%라고 하고요, 기법이 10%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법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요, 이 멘탈, 마인드가 깨지면은 기술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요, 이 4번 타자가 자신만의 그 타격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4번 타자라면은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만의 힘이라든지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신의 타격 기술을 믿고 스트라이크 당하더라도 엄청난 강한 스윙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중앙으로 공이 딱 들어왔을 때 홈런을 쳐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타격 기술을 믿고 홈런을 쳐내는 거죠, 4번 타자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이 4번 타자처럼 훌륭한 기법을 가지고 있나요?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로보티즈를 설명할 때 분명히 다각도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치들이 있고,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나만의 그런 기법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법들 어떻게 보면요, 여러 가지 근거,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련된, 그리고 확률적인 그런 기법들, 저한테는 이제 4번 타자로 따지면 타격 기술이죠. 이 타격 기술을요, 확실히 휘두를 수 있었던 조건을 보자면요, 아니 조건이 아니라 이런 걸 보자면, 결국에는요, 이 기술, 기법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기법을 사용한다면 그 기법이 적용될 만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가 갖춰질 수 있다는 뜻이, 갖춰진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마인드도 중요하지만요, 기본 전제가 기법을 제대로,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마인드가 갖춰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홈런으로 아까 4번 타자 다시 얘기하자면요, 이 타격 기술도 없어요. 근데 홈런을 치긴 힘들잖아요. 타격 기술도 없어. 그런데 멘탈만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4번 타자로서 홈런을 좋은 역할을 하나요? 애당초 타격 기술이 없는 사람은 4번 타자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홈런을 칠 기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이. 그쵸? 4번 타자 되려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신법 타령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요, 난 신법이 약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본인이 제대로 된 타격 기술 기법이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제목에 좀 과격하게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신법이 먼저다? 노노노노. 천만의 말씀. 기법도 없으면서, 타격 기술도 없으면서 멘탈 찾지 마세요. 이 신법을 가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법이 갖추기 전에, 그쵸? 기법부터 가지는, 먹히는 기법부터 가져야지. 그 기법이요, 이런 기법에서 신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진짜 신법은 기법에서 나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부분 90%는요, 지금 90%의 초보자들은요, 멘탈, 물론 중요하지만 이 멘탈을 갖추기 앞서서 기법과 기술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멘탈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이것부터 갖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신법 하기 전에 본인의 특화된 기술, 기법, 제대로 된 타격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이것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신법, 어떻게 하면 신법을 더 견고하게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좀 짧게 했네요. 왜 오늘은 짧게 했냐면 이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장이 간단하게 이거는 3분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요, 그쵸? 중독 리스크로 인해서 개파락 출발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중독 리스크 속 조정은요, 오히려 기회의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5일선을 유지하면서요. 이 조정시 차라리 조정받을 때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왜냐면 제가 이제 유동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면서 상승 추세로 가는 본격적인 장세라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긴 한데요. 코스피가 좋긴 한데 개파락하고 나서 바로 갭을 메꾸면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 웬만한 리스크들은요, 지금 추세가 이제 상방으로 잡히고 여러 가지 거시적인 변수에 의해서 상승장, 유동성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리스크, 이런 사태 있잖아요. 단발적 악재라든지 이런 조정은요, 기회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제가 로보티지를 공략한 관점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정책주가 요즘에 잘 가죠. 뭐 AI든 뭐 스테이븐 코일이 엄청 잘 가죠. 특히 스테이븐 코일은요, 엄청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죠?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이때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원하는 그런, 이때 로보티지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커멘트는 드렸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실질상 1등이기 때문에 종가 매매 기법이 속통할 가능성이 크다. 그쵸? 그래서 오늘까지 보시면 갭이 좀 작았습니다. 아까 중독발 리스크 때문에 갭이 좀 작게 나왔고 장중에 24%가 오늘 급등을 했었네요. 그쵸?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은 좀 이제 너무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돌파하고 나서. 이제는 더 가는 거, 더 쏠리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좀 덜 가지고, 그러니까 추격매수 하는 것보다 막 카카오페이 지금부터 막 추격매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수단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그 수만매를 준비한 거는 이제 전 로봇이 돌 것이다. 로봇이 돌면은요, 그 중에 로보티지가 아마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세 가지를 한 20분 설명드렸잖아요. 시황적인 측면,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차트 관점 측면. 그리고 차트 관점 측면에서 아주 자세히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이제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던 것들도 이제 과거 삼성과 엮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그 과거 더 로보로보 뭐 이런 걸로 설명드렸잖아요. 비슷한 그런 차트적 관점에서 본다고. 그래서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차트적 관점에서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 예, 지난주에 차트적 관점에서 이제 차트가 거의 만들어졌고 실제 이제 추세 돌파봉이 나오고 이제 신고가 돌파봉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주봉이랑 일봉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막 강한 종목들 막 지금 막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을 추격매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단매를 준비하는 게 낫다. 그 중에 로봇에서도 대부분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로보티지가 재료적인 측면, 차트적인 측면, 그리고 과거에 이제 로봇주 수단 흐름을 봤을 때 이게 1등이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스윙이란 단기적인 매매 관점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돌겠죠. 계속 돌겠죠. 근데 지금은 섹터와 종목을 잘 골라갖고 상방적으로 베팅하는 것이 적절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순환매를 잘 준비해갖고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주도 섹터 흐름 보면 이 중동 리스크 주말에 뭐 나왔죠. 뭐 이란, 그쵸? 미국이 뭐 이란의 핵시설 폭격하고 막 좀 위기감이 좀 드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해지 테마 이런 것들이 강하면서 유가, 천연가스, 해운, 물류, 방산 이런 것들이 막 강한. 근데 이건 갭이 높아갖고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규 매매로.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고요. 중간에 이제 정책주, 뭐 로봇, AI, 스테이블 코일, 뭐 위메이드 그룹이 최근에 카카오 그룹에 이어 세 종목이 다 상한가를 간 거 알고 있는데 요거 하나 빼고 스테이블 코일에 엮여갖고요.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들을 가는 그런 수단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원전은 계속 강한 흐름이 나오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역시 순환하는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대장주 두산 에너빌러리 역시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장 뒤에서 지금 3분 짧게 다뤄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나 그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가입하신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요, 어떤 종목에 대한, 제가 좋게 보는 종목에 대한요,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 거다라는 시나리오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가장 좋게 보는 종목. 한두 개 정도만 합니다. 여기서는 로보티지 하나만 달았어요. 그리고, 그쵸, 여기서도 이게 다르겠죠? 이때는 하나오션 달았죠? 하나오션. 뭐, 결국에는 뭐 10%, 15%까지 뭐 20%까지 상승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때 다뤘던 겁니다. 다루고 나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실패했죠. 단기적 관점에서는 손절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종목을 다루는, 하나오션 다뤘었고, 이때는 로보티지 다뤘었고, 이건 기법을 다루는 빨간 색깔 있잖아요.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제가 확률 높은 기법들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종목들을 다루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빨간 거와 파란 거를 나눠서 한번 보시면 이거 보시면서 이거 해당 기법이 어떤 거지 하면서 빨간 거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실습이고 이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나눠갖고 차분하게 이렇게 다 나눠갖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잘 이용해갖고 한번 좋은 관점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끝냈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